네, 사회문화 지문 수능 특강 사회문화 6강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지문 일단 읽으면서 일단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봤더니 뭐 주식회사 주식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제 좀 깔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나오는 글의 내용은요. 기업과 관련된 일단 글입니다. 기업과 관련된 글인데 모든 기업과 모든 회사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목적은요. 수익 창출입니다. 손실을 회피하고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일단 수익을 손실 왜 높이냐 미안해요. 손실 낮추는 거 최대한 일단 이익을 발생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복잡해 보인다 싶더라도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인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단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뭐 할 얘기 없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주식을 발생한 이유 사업에 필요한 무엇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주식을 발행할 때 무작정 발행하는 건 아닌가 봐요. 어떻게 발행을 하냐? 회사에 정관이라고 해서 약간 그 회사의 일단 규칙 같은 거지. 그 회사의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기본 그 문서, 기본 문서. 이 회사에서는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 적어놓은 정관이란 게 있는데 이 정관에다가 발행 예정인 주식의 총수를 미리 기재를 해놔야 된대요. 회사 세울 때 우리 회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7만 주의 주식을 뭐 발행할 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기재를 한답니다. 미리. 이를 수권자본이라 한대요. 처음엔 수권자본 내에서 주식의 일부만을 발행하고 만약에 막 17만 주를 만약에 만들 거다라고 써놨다면은 처음에는 그 중에서 한 1만 주 정도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발행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이 정관 내에서만 발행을 할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실제 발행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액면가, 주식의 액면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액면가라 그러면 이게 주식도 보게 되면 얘도 상품이에요. 상품. 쉽게 말해서 상품 같은 거야. 이 주식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뭐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써있나 보다. 지금 적는 거 예시입니다. 뭐 한 주당 500원 뭐 이렇게 액면가 표시가 되어 있나 봐. 이해하셨죠?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만약에 100주를 발행했다 한다면 100개를 발행했다 한다면 현재 총 가치는 얼마가 돼요? 그럼 500에다가 100 곱하니까 5만 원 되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주식의 수와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것을 자본금이라고 한대요. 되셨습니까? 자, 뒷줄 쭉 예시 나온 것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초기 자본금만으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뭐 회사가 커질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대요. 자, 근데 일단 대출은 확실히 이해된다. 이거 대출은 돈 빌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갚는데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는 아이고 이게 나중에는 이게 회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빚내는 거니까, 그치? 채권도 마찬가지인가 봐. 그래서 이 이외에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뭐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래요. 단 발행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관에 적혀 있는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내에 그 범위 내에 맞는 수준에서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거래요. 그래서 증자예요. 증가시키다 무엇을 자본금을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 자, 주식 발행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이 증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상증자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이거 국어 공부할 때 단어 낯선 거 나와도 좀 쪼개서 한번 좀 봐봐요. 별뜻 없어. 자, 증자는 자본금 들이는 거고, 자, 유상이래요. 유상. 돈을 받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식을 사는 사람을 주주라 그래요. 주식 사는 사람을 주주라 그러는데 주주에게 대가를 받음으로써 돈을 받아서
주식을 얘들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있죠? 자차시 주식을 판매하는 건데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거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게 세 가지가 있대요. 표시해볼까? 첫째, 뒤에 둘째, 밑에 가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부터 볼게요. 자, 주주 배정 방식이 있대요. 유상증자 첫 번째, 주주 배정 방식이 있답니다. 자, 뭔가 봤더니, 자, 그 첫 번째 문장의 포인트예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요. 기존 주주 대상으로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내가 주식 500주를 만약에 팔았다 쳐요. 그래서 주주가 30명이 만약에 그걸 샀다 칩시다. 새로 증자가 필요해서 증자갑에 새로 주식을 발행할 때 내 주식을 산 그 사람들한테만 새로 만든 주식을 판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기본적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잘 보장해준다. 참고로 아까 이 주식이 요게 이 회사의 자본금이라 그랬죠. 그치?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산 요 사람들은 주주들은 이 액면가보다 회사가 막 발전하고 성장을 해서 시장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다시 주식의 액면가와 시장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고 했을 때 시장 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지게 되면 주주들은 그만큼의 차익이라는 이익을 발생하게 돼요. 즉 기존 주주들에게 그 새로운 주식까지 더 판매를 한다. 이들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이 주주들이 회사가 성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해준다. 얘네들에게 좀 더 메리트를 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대로 새로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에 따라 주식 금액을 결정할 수가 있다. 같은 얘기 반복해서 넘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봅니다. 일반 공모 방식이 있답니다. 자, 2번 일반 공모 방식. 요것도 단어도 별거 없지 않아요? 공모, 뭐 외부에서 뭐 공모전 한다 들어봤잖아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뭐 만드는 거 뭐 대회 이런 거 공모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요. 적어볼게. 요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기존 주주들에다가 새로운 주주가 더 생기는 거죠. 그치? 그러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끼리 이 회사 주식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저 새끼들 새로 들어왔네? 아이 그럼 뭐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전체 비율이 전체였는데 쟤네들이 사는 게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기존 주주들의 있다는 비율 쓰다 말았네. 주식 보유 비율은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럼 기존 주주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조금 더 주식이 새로 발행이 되었으니까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상품이 항상 그래요. 상품 자체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가 늘어나면 많을수록 일단은 희귀성이 떨어지니까 가격도 떨어지게 돼요. 손해를 입을 수가 있게 돼요. 기존 주주들 별로 안 좋아할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을 하고 일단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 살 수도 있잖아. 그치? 이 사람들이 안 산 것만 일반 공모로 나머지만 일반 공모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마지막 제3자 배정 방식. 제3자 띄었으면 안 되는데 배정 방식이 있답니다. 특정인에게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새로 주주를 포함시킨 거예요. 새로운 주주를 일단 모집을 하는 건데 특정인에게 주식을 일단 그 사람만 주주를 일단 한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우리 회사 주주를 일단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는 주로 회사와 밀접한 관련인 특정 대상의 투자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데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경우로 한정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X라고 하는 사람의 조력이 필요해. 이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얘한테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 당신에게 몇 퍼센트 몇 주 이상 넘겨줄게요.
대신에 당신 우리 회사에 그만큼 가치로 그 주식 가치만큼 투자해 주세요. 얘한테 일단 이런 식으로 좀 거래를 요청할 때 쓰는 방식이랍니다. 자, 또한 기존주주들의 이해관계나 지분에 따른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 그렇지. 기존 주주들끼리 이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지금 새로 들어온 거잖아. 그렇잖아. 심지어 한 명, 두 명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갖는 주식의 비율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해했습니까? 밑에 참 경영권 문제. 정관에 의거하거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 외에도 주주들의 의견 절차를 거치는 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답니다. 주주들의 의사가 일단 이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넘어갑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상증자는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액면 발행과 시가 발행 나눠진대요. 자, 앞에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던 요 세 가지 방식은 분류 기준이 뭐냐? 모집 대상이었습니다. 즉,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는데 그 주주를 혹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건데 그 주식을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 그 모집 대상과 관련해서 나눈 거라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두 가지 첫 번째 액면 발행과 2번 시가 발행 같은 경우는 그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눈 거랍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읽어볼게요. 자, 액면 발행은 첫 번째 거 나왔습니다. 주식의 액면 가격 그대로 발행하는 것이고, 아까 그 얘기했어. 주식의 액면가가 있고 그 주식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나오는 가격인 시장 가격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랬죠. 그치? 액면 발행은 명칭 그대로 액면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자, 시가 발행 같은 경우는 현재의 주식시장에 거래되는 가격 기준, 즉 시장 가격을 고려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랍니다. 액면 발행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은 경우 주주들은 새로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액면가액이 500원이고 시장가액이 좀 오버 한번 떨어볼까? 1000원이라 칩시다. 그럼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500원에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사서 시장에 1000원에 팔 수가 있게 되니까 500원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 밑으로 가볼게요. 자, 반면에 시가 발행은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익이 주주의 수익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인연금으로 적립이 된대요.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은 자, 그 액면가는 500원인데 그 주식 투자자 새로운 주주들한테 1000원에 파는 거야. 1000원에. 그럼 보자. 액면가보다 비싸게 판 거지, 그치? 액면가보다 비싸게 판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액면가보다 500원을 더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가 발행하게 되면 회사가 이득이 되는 거고, 액면 발행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는 주주가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물론 대전제는 시장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입니다. 됐습니까? 자, 뒤에 볼게요. 자,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후자의 방법, 띄어쓰기 잘못됐구나.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답니다. 즉, 시가 발행으로 보통 주식을 발행한답니다. 자, 하지만 유상증자라는 경우 주식의 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어쨌든 새로운 주식이 발행하는 거니까 주식의 수가 늘어나 그러면은 가격은 떨어지게 돼버려. 상품이 늘어났으니까. 시가 발행을 하는 경우 현재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그치, 주주들이 멍청하진 않잖아. 저거 주식 발행하면은 시장가 떨어질 건데. 그렇잖아. 무작정 시장가대로 얘들이 사겠어? 안 사지. 그러니까 현재의 시장가에서 떨어질 것을 감안을 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야 그 주주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득을 좀 볼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 줘야 주주들이 살 테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이때 회사는
기존의 주식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 전부 다 모두 고려해서 할인폭을 정한답니다. 자, 시가 발행할 땐 그래서 할인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요렇게 하면 일단 될 것 같은데, 자, 결론은 이럴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의 핵심은 주주들로부터, 다시 갑니다. 주주들로부터 돈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읽어볼게. 유상증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군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받거나 채권 받는 것보다는 뭐 상환부담, 이자부담 없어. 그치? 하지만 좀 더. 새로 발행한 주식의 수에 비례해서 자본금 늘어나. 그치? 주식을 판매했으니까. 특히나 시가 발행한 경우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누가? 아까 회사가 얻는다 그랬어. 그치? 전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정관에 기재된 수권자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의 의견만으로 유상증자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사회의 의견만으로도 유상증자가 가능하답니다. 단 예외가 있었죠. 주주들의 의견 절차를 거쳐야 되는 증자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뒤로 가볼게. 아무튼 그래서 주주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절차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하지만 자, 주주들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주식 발행되면은 가격은 다운되는 거죠. 그치? 근데 회사가 계속 주식을 발행하네?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러면 얘들이 지금 자본금이 부족해가지고 주식을 계속 발행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되게 불안해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락시키면서까지 자본금을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옵니다. 자, 무상증자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대가 없이 나눠주는 거랍니다. 자, 차이 발생했습니다. 아까는 대가를 요구했었죠. 그치?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대가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대가 요구하지 않는데 읽어볼게. 자, 어쨌든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건 똑같답니다. 자본금 총액은 증가를 해. 하지만 주주들에게 주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래서 공짜로 뿌리는 겁니다. 회사의 시세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일까? 자, 주식은 늘어나지만 얘들부터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우리 공짜로 주는 거야. 어떻게 자본금이 늘어난 것일까? 읽어볼게. 회사의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로 조달되는데 자기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잉여금이고 잉여금에는 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인 이익 잉여금과 시장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가격과 액면가의 차이만큼 된 이익인 자본 잉여금 등이 있답니다. 아고 말 참 길게도 써놨다. 정리해볼까요? 자,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 회사의 자산은 자기 자본과 플러스 잉여금 뭔가를 하고 남은 요 잉여금으로 미안해 다시 할게. 자, 부채로 조달된답니다. 자기 자본과 부채로 조달이 되는데 이때의 자기 자본은 자본금과 플러스 잉여금 등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자,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인 이익 잉여금.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만약에 100만원 벌었어. 그러면은 100만원이 이익 잉여금. 시장의 현재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시장가가 액면가보다 높을 때, 우리 아까 봤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가 발행할 때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차익만큼 얻게 되는 자본잉여금, 시가 발행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자본잉여금, 요것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자본금은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주식의 수와 액면가를 곱한 자본금이 있다 그랬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읽어볼게. 무상증자는 이러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거래요. 요 잉여금을 여기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거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업해서 얻게 된 이익잉여금과
차익으로 발생한 주식의 시장가와 액면가의 차익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 요 두 잉여금을 이 돈을 활용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읽어볼게. 자, 잉여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한 후, 아까 얘기했잖아. 잉여금으로 주식을 늘리는 거라고. 이게 이동하는 거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나누어 주식 때문에 무상증자하게 되면 잉여금은 줄고, 그치, 이동했으니까 자본금은 늘어나게 된다. 자, 포인트는 회사가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죠. 그치? 여기 볼게. 실제로 보유한 자산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주들 입장에서 일단은 주식의 수는 늘어난다 치더라도 밑에 보게 되면 회사에서 잉여금이 많다는 것이 그만큼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게 돼요. 아, 이 회사는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식을 넘겨줄 만큼, 즉 사업 수익과 차액에서 얻은 수익이 그만큼 많은 회사구나, 돈을 잘 버는 회사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짜로 일단은 그 주식을 나눠주지. 그러니까는 재무 구조가 건전하구나, 즉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투자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증자 방식 설명하는 글 설명될 것 같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쌤이 좀 말이 버벅거린 것 같아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